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약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통합당이 패배할 경우 윤석열 총장이 과연 지금의 총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또 검찰 소식이 밝은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둔부인가요?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잠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입원 때문에 휴가를 낸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여러 소문들이 나돌았어요. 결국 이제 그 골반 염증, 예. 골반 염증 때문에 이제 이거 잠깐 입원한 거고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뭐 사퇴하지 않겠냐 황희석이나 예. 최강욱이 있잖아요. 예.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휴가 끝나고 오면 사직서 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사퇴 분위기를 몰아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정말 비열한 공격이고요. 제가 항상 이게 총선에서요 말하는 강조하는 게 두 명을 지켜야 된다. 예. 첫째가 이제 이거 황교안. 예. 황교안을 이게 지켜야만 정권 교체되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윤석열. 예. 윤석열을 죽이려고요. 온 좌파가 이게 총 단결했어요. 그렇죠. 첫째는 이제 이거 청와대 있잖아요. 문재인 청와대 그 최강욱이 누워 있었잖아요. 청와대. 그다음에 법무부 있잖아요. 추미애. 또는 이제 그 언론 있죠. 예. 바로 이제 MBC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언론들. 친문 언론들. 예, 언론들. 예. 그다음에 그 또 시민 운동한다는 사람들. 그 외에도 이게 뭐 유시민이라든지 이런 좌파들의 빅마우스들 있잖아요. 예. 총 출동해가지고 윤석열 죽이게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울산 송철호 그 사건 있죠. 예. 이미 13명이 기소가 됐잖아. 그렇죠. 근데 기소 안 된 거물이 임종석이 남아있죠. 예. 그 다음에 문재인 남아있잖아. 네. 이게 울산시장 선거는 문재인한테 칼날이 갈 수밖에 없잖아. 지금 윗선 수사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막아보겠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총선 있죠. 총선에 워낙 자기들이 불법 행위 많잖아. 근데 윤석열 총장이 엄정하게 이번 총선 사범들 수사해. 이렇게 기소하면요. 윤석열 총장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교섭단체 하나 정도 날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을 식물총장, 더 좋으면 사표 받고, 예. 사표 못 받으면 식물총장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자. 예. 이런 이게 의도로 좌파가 총 나선 게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황희석이나 뭐 최강욱이가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많이 공격을 했고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신라젠 사건 이런 것들과 연관됐고 그 전에 뭐 조국 사건 때도 조국을 검찰에서 사전 내사했다. 자기가 증거를 갖고 있다. 언제 공개하겠다고 그런 호언장담을 했는데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아닌 것으로. 근데 최근에는 또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이 됐습니다. 허수아비입니다. 뭐 장모도 기소되고 리더십이 지금 거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잘 알잖아요. 전혀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좌파들이요. 윤석열을 죽이는 이제 그 세 가지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세 가지. 그래요? 예. 첫째는 이제 그 장모.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인. 네, 김건희 씨. 세 번째가 측근 한동훈. 예. 이렇게 세 가지 루트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장모는 저번에 특집을 한 것처럼 캠코 있잖아요. 예. 캠코의 그 선배가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돈이 있다는 걸 좀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이게 잔고 증명을 오히려 이게 사기꾼이 요구해가지고 해준 건데 이걸 전혀 행사하거나 피해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발된 게 없어요. 예. 그냥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난리쳐가지고 좌파들이 여론 기소는 돼 있지만 저는 이제 무죄가 되거나 그거는 또 이게 100번 양보해도 전혀 윤석열 총장과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죠. 장모는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 있잖아. 예. 도이치모터스. 예.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파봤잖아. 옛날에 윤석열 총장 될 때. 그렇죠. 어떻게든 낙마 한번 시켜보려고. 예. 근데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요. 그때 그 윤석열 검증한 게 조국하고요. 최강욱입니다. 조국하고 공직기강. 근데 그때 탈다토리도 없어가 자기 총장 신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부인 거는 또 헛발질한 거고요. 가장 근데 최근에 놓은 게
한동훈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 MBC하고요 유심히 짜고 아마 이제 그 채널 A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이게 검은 유착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밸류 인베스트먼트 그 이철 있잖아. 예. 입을 통해서 유시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말이 노는데요. 이것도 이게 윤석열 총장이 뭐냐면 야, 그 진실함 가려보자. 그러니까 먼저 MBC 측에 녹취록을 다 달라. 네, 녹취록에 그러니까. 다 읽어보고 인권부에서 먼저 CCTV를 가린 다음에 뭐 척건이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감찰하면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전공법으로 우리 CCTV를 가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좌파들이 그 세 가지 방법이 지금 이게 다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찰도 윤석열 총장은 인권부에서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면은 더 감찰을 하도록 하자 했는데 그 한동수 부장인가요? 감찰부장. 이분은 우리법 연구회죠. 원래 검찰도 아니잖아요. 판사 출신인가요? 맞습니다. 이 사람 자기가 뭐 하겠다 해갖고 윤석열 총장 휴가 중에 문자로 틱 보내고 나 감찰 들어갑니다 그랬다고 하대요. 그런데 이런 걸 일반 조직에서도 그런 법은 없잖아요. 이런 걸 이게 그 하극상이라고요. 이런 걸 이게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쿠데타. 맞아. 이게 최강욱이 기소한 게 쿠데타가 아니고 그건 정당하게 지시해가 기소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한동수 지금 문제는 검찰이든 법무부 있죠. 예. 전부 이게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이 감찰을 다 하고 있어요. 예, 한동수 부장. 예. 법무부도. 아, 법무부도. 네, 둘 다 대검하고. 예.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법 연구에는 대표적인 판사들 조직 중에 좌파단체 아닙니까? 예.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 아파서 이게 휴가 간 사람한테 문자로. 근데 법에 보면 검찰의 총지휘감독권자는 총장 아닙니까? 예. 모든 이게 감찰도 중요사항이라고 돼 있거든요. 중요사항은 이게 총장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재가를 받아야죠. 근데 결재를. 근데 문자 하나 딱 보내고 감찰하겠다. 이거는 정말 이게 하극상이고 저는 법에도 안 맞는 아주 이제 월권이다 이래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대검도 있지만 여기 법무부 추미애가 있잖아요. 예. 다 이게 조국대 임명한 사람들 또 법무부도 이게 감찰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게 윤석열을 사표 옷을 벗기기 위해서 계속 그 뭐 음모를 꾸미고 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금 법무부라든가 그쪽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통을 해가지고 감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윤석열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대검에 있나요? 그러면 그 법무부로 가든가 별도로 따로 떼어서 직제를 만들든가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어쨌든 여당이 일단 칼을 뭐 오래 전부터 빼가지고 허타산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아무리 털어도 없으니까 지금 주변을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총선이 끝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무슨 수를 쓰든 쫓아낼 가능성이 크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뭐 지금 추미애도 감찰 카드를 쥐고 있잖아요. 두 번이나 뭐 진상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답은 없어요. 보고 받고 부실하다고 해갖고 또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공수처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갖고 압박을 가하려나. 결국은 이제 그 현 좌파 정권은 가장 눈에 가시가 윤석열이죠. 예. 윤석열 때문에 이제 조국이가 완전히 천하의 파렴치범으로 국민 앞에 완전히 그 위선이 다 밝혀져 버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재수 감찰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인 거는 문재인의 그 형이 있잖아. 송철호. 예. 송철호 이게 13명을 기소하면서 청와대가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송철호 사건의 칼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임종석이나 문재인까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게 자르려고 하는데요. 근데 윤석열한테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절대게 윤석열이 저는 물 안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의 무기는요. 국민의 지지입니다. 예. 자, 국민 중에 대깨문 얼마 빼고는 특히 중도 있잖아. 그렇죠. 자유파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까지도요. 통합당을 싫어해도 윤석열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국민의 중도부터 우파까지 폭넓은 이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공자는. 이게 첫째 무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의 무기는요. 바로 검찰의 지지입니다. 일부 이게 정치 검사들 있잖아. 뭐 임은정이나 일부 빼고 그다음에 그 판사들 외부에서 우리법 연구회나 또 이게 민변에서도 많이 왔잖아요. 뭐 황희석이처럼 민변 또는 이게 우리법 연구회 또는 이제 일부 정치 검사 빼고는 한 90% 이상 검찰의 검사들 있죠. 전부 이게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지금 제가 많이 확인했어요. 검찰의 지지 이게 두 번째 무기고요. 가장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윤석열은 법의 지지, 법에 따라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저 좌파들이 하는 건 저 불법이죠. 예. 탈법이고 편법이잖아. 그런데 윤석열은 모든 수사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조사를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 조국이가 위조한 거 맞네. 지금 이게 최성해 총장부터 동양대 다 증언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뭐 최강욱이가 인턴 위조해 준 거 맞네. 예. 이런 증거들이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법과 증거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검찰 지지, 그다음에 법과 증거 이게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이게 윤석열의 세 가지 무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절대 이게 옷 못 벗깁니다. 아, 그래요? 임기는 2년 보장돼 있고 윤석열 성격은요 부르지만 부르주지 타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 100kg라도 나가는데 흔든다고 흔들릴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사수의지를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이게 윤석열을 잘 알잖아요. 저희 방송도 다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절대 적절한 타협은 없어요. 윤석열은요. 절대 이게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게 조직인데 가장 입에 담고 있는 말이 무조건 헌법, 국민입니다. 오로지 이게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고 타협 없이 직진으로 수사하는 게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요. 아까처럼 이게 국민, 검찰, 그 다음에 법과 증거, 이 지지 때문에 결코 이게 저는 쉽게 뭐 지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최종 병기로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이제 7월에 공수처가 발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황희석이다, 최강욱 이런 사람들은 1호다 수사.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도 참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 결국 검찰을 지금 무력화하자는 게 공수처 만든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 이제 경찰한테도 뭐 수사권 다 넘겨주고 그러고 나면은 경찰은 또 입장이 뻔한 거고 결국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그게 바로 이게 공수처가 이제 그 꼼수 이게 문제인데요. 공수처가 이제 그 7명이 그 처장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3명은 뭐 볼 것도 없죠.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예. 변협회장 있잖아요. 예. 전부 이게 편파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볼 것도 없는데 문제는 이게 국회에서 여야가 2명씩 하잖아요. 그 야당 두 근데 명을 여당 둘인데 중요한 게 통합당이 야당 둘이가 문제예요. 예. 야당 둘이가 바로 이제 그 열린민주당 예. 또는 이제 더불어시민당 있잖아요. 그거 합쳐갖고 합쳐가면 교섭단체 되면 하나 야, 달라고. 우리 하나 추천한다. 그럼 이게 6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6명이거든요. 7명 중에. 그래서는 편법으로 위성정당 동원해가지고 공수처장을 완전히 좌파인사로 입맛대로 임명하면 그럼 이게 1호 수사는 윤석열이 자체를 수사할 게 없으니. 네. 근데 보면 부인도 수사 대상이 돼 있죠. 주변을 털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부인, 장모 막 털 거 아닙니까? 별건 수사를 하는 압박을. 거예요. 이른바 별건 수사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윤석열을 지키고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괴물 조직을 없애고 하기 위해서는 자유파가 거기에 선거에 압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겨야 이제 해요. 일당이 되고 이겨야. 예. 이기면 공수처도 이게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선거 승리 필요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공수처 윤석열 지키기 이것도 이게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뭐 시민단체도 많고 뭐 국민들도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무슨 자유경제당인가요? 한국경제당인가? 이은재 대표가 무슨 윤석열 지키자고 혈서까지 썼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정치 쇼 같아요. 제가 이현재 의원이요. 과거에 뭐 법사위 할 때 윤석열 봉호해주고 이건 다 의정 활동은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든 저떻든 컷오프 냈잖아. 근데 기독자유통일당 갔다가 종교가 불교니까 또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한국경제당 가 있는데요. 이 한국경제당은 제가 이게 그 만든 사람이 제 친구라서 잘 아는데 정과 18번으로 놓지 않습니까? 기사에. 그게 1번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에 3% 얻어야지 되니까 이게 혈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 쇼예요. 아무리 이게 뭐 취지는 또 열이거든요. 근데 리얼 있잖아. 기억, 니은, 디귿, 리얼할 때 리얼. 윤석열, 오타를 썼더라고. 원래 발음은 윤석열. 윤석열. 석열로 해라 그러고 저는 윤석열 이렇게 발음하는데 근데 그 오타도 났는데 뭐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뭐 그거는 좋지만 너무 이게 선거 앞두고 좀 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여수에서부터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한 말씀 했는데 이분은 쇼는 아닌 것 같아요. 여당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공작을 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가 있고, 과거에 박원순,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양보를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고마움을 표시하기는 커녕 나중에, 자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뒤집어 씌우더라. 결국은 두 사람을 겨냥한 얘기 아닙니까? 야, 그 안철수가요. 이제 와서기 그걸 깨달았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뛰어오다 보니까 정신이 든 모양이에요. 이제 와서기 깨달았다는 게 그게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판에는 영원한 적과 동지가 없잖아요. 예. 정치하려면요. 항상 마키아벨리하고요. 중국의 한비자 있잖아. 예. 그 두 권을 읽고 제가 황교안 대표한테도 맨날 그 두 권을 꼭 읽어야 된다. 그 황교안 대표도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예. 근데 안철수는 더 심한 것 같아. 예. 특히 박원순이는요. 박원순에게 5%할 때 안철수가 50% 넘는데 양보해주면 만들어준 거죠. 실패한 게 이제 박원순이는 삼선 아닙니까 지금 보궐까지. 그럼. 그런데 고마워하지 않은 그 진짜 그 배은망덕한 거는 맞는데 그건 안철수가 잘못된 거죠. 그때 권력 의지가 약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은 뭐 어차피 실패하긴 했죠. 그때는 2012년에, 예. 단일했지만. 근데 저는 안철수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요. 옛날에 문학 작품 중에 누구를 위하여 정은 울리나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안철수를 보면서 누구를 위하여 안철수는 달리기를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마라톤 달리기 하는 것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자기가 당 후보도 냈잖아. 그럼 이게 자기 참모들 있잖아. 중에 통합당 후보로 놓은 사람 많죠. 거기 가서 지원 유세를 해줘야지. 그럼요. 김철근부터 많죠. 많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뛰어야지. 지금 달리기만 하고 있으면 이게 표가 옵니까? 깝깝한 참 사람이. 이게 저는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게 모든 게 정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 개본 그러니까 개본이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답답하고 그다음에 정당 운동도 달리기 그보다는 이게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좌파를 공격하면서 이래 된다 이래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윤석열 총장 옷 벗기기 시즌 2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또 하나는 또 이번 선거 자체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얘기한대로 조국 바이러스가 설치고 있어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대깨문이라든가 대깨조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 이기고 나면은 이낙연이 이제 팽이고 페이스 메이커고 조국 복권 운동을 통해서 조국 대권 후보 이 재활용을 하지 않겠느냐. 재활용 카드가 부상할 거다. 또 하나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여권에 흔들게 못 견뎌서 낙마를 할 경우 그거를 떠나서도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망론이 뜰 가능성이 높다. 이런 또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서. 예.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그 대깨문이요. 왜 대깨문입니까? 대가리가 이게 깨져도 문제니까 대깨문이죠. 이번에 공천 보세요. 친문들은 100% 됐습니다. 현역 걸. 근데 비문들은 거의 컷오프 되거나 완전히 친문 일색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게 이낙연이 주겠어요? 이낙연은 원래부터 비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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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저는 이낙연은 페이스 메이커고요. 일회용, 재활용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이번 선거에 황교안 잡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대깨문들은 전 두 명으로 봐요. 이번에 이기면 조국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유시민. 그 카드가 살아있습니다. 유시민이가 108. 조국과 유시민으로서 대깨문의 권력 연장. 이걸 이게 저는 깨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자유파에서 주목하는 분은요. 저는 자유파도 이게 후보가 많으면 좋잖아요. 일단 기존에 보통 우리 황교안, 오세훈, 원희룡 이런 분들이 많이 거론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보를 좀 더 넓히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윤석열도 괜찮다 봐요. 좋죠.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 하고 조국 바이러스, 문재인 바이러스 잡는 데는 괜찮아요. 윤석열. 괜찮죠. 조국 때려잡는 데는 윤석열도 중도 아닙니까? 자기도 이게 평소에 보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윤석열이 있고요. 또 제가 주목하는 분은 저는 김진태 있죠. 이분 되게 거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그것도 이게 검찰 출신으로
지금 이게 춘천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뭐 아주 그냥 그냥 이긴다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여론이 엎치락뒤치락한 거지 민심이 엎치락뒤치락한 게 아니에요. 항석이 그거는 여론 조작 기간의 그 여론이고 예. 김진태 이분이 삼선하면요 상당히 친박 쪽이잖아. 예. 지금 이게 미래통합당이 친박 태극기 어르신들 비판 많이 받잖아. 예. 너무 중도로 많이 갔다고. 그래서 저는 김진태나 윤석열도 상당히 훌륭한 후보다. 대권 후보군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그럼 판이 커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확 쏠립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누가 다양할 이게 수도 있고 옛날에 구룡처럼 최소한 이게 구룡처럼 이렇게 저는 대망론 윤석열. 근데 제가 아는 윤석열요 할 거로 봐요. 아, 제가 이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할 거로 봐요. 엄청나게 정치적인 스타일이고요. 또 이게 그 수사도 보면 아주 이게 정치적 고려를 잘합니다. 울산 선거도 싹 밀어놨고 상당히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그 테마잖아요. 2년. 그러면 이게 그 당을 만들든 미래통합 들어오든 정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공감을 표시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과거에 뭐 여러저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을 때도 나는 정무 감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있다는 했는데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뭐 무슨 이런저러한 이름을 가진 정치인 어느 누구보다도 정무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행로를 거래할지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지키려면은 반드시 투표장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표를 꾹꾹 눌러주어야 윤석열 총장을 지킵니다. 바로 윤석열 총장은 우리 국민들이 믿는 최종 병기 아닙니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